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풍수를 연구하고 부동산과 풍수 컨설팅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의 이 고유한 풍수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기록들을 보고 또 직접 여러 고택들이나 의미 있는 공간들을 가보게 되면은 이 공간과 더불어서 항상 그 식물 그리고 조경,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요. 뭐 예전에도 양반집에서는 이런 분재의 형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집 자체가 뭔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조경을 했었고 또 여러 의미를 가진 큰 나무들도 심어 왔었는데요. 아마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현대 주거 공간이지만은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이렇게 반려식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 집안에서 키우면 좋을 식물, 좋지 않은 식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제가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해롭진 않고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돈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뭐죠? 바로 금전수죠. 여러분들의 집을 가도 그렇고 특히 사업장에는 항상 빠짐없이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바로 금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수, 이 말 그대로 입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금전수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찍었던 그 식물 영상에서 제가 금전수를 키웠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식물 뭐 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는 근데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금전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귀와 번영을 뜻하는 금전수를 통해서 집안의 운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개운죽이죠. 이 개운죽은 말 그대로 개운죽, 운을 좋게 만드는 대나무다 라는 거죠.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 정화 기능도 아주 탁월하다고 하니 이 개운죽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천냥금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내일의 행복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름처럼 금전수와 같이 이런 재물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빨갛게 열매가 달리다 보니까 열매가 나는 그 재미도 함께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염좌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염좌. 이것도 금전수랑 아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잎이 동그랗고 주렁주렁 막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더 편하게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다육식물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좋은 것들도 있는데 나쁜 것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식물 풍수에 있어서 이제 좋지 않은 식물들, 물론 썸네일이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어떤 자극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시긴 했겠지만은 실상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식물이면은 당장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버린다라는 단어도 사실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이런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의 운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마저도 저는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었고 그 식물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버릴까요?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뾰족하면은 해롭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지면은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고 하락하는 의미니까 나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양적인 의미로서 이런 해로운 식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끼워 맞춰지는 듯한 그런 식물들의 내용들도 있어서 그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집안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사실 명확하게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들, 큰 식물들입니다. 특히 우리 주거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이현작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경주의 양동마을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고택인 송첨고택을 가보게 되면은 그 집 마당 한켠에 600년이 된 향나무가 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지금의 커다란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600년이 된 향나무 치고는 뭔가 위로 쭉쭉쭉쭉 뻗어지는 것보다는
잘 조경이 된 분재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 향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향나무를 여러분들도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은 마치 지금도 어떤 살아있는 기운으로서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예전에 이렇게 공간이 크게 허락이 되고 하다 보니 그런 큰 나무를 심거나 조경들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공간에 맞추어서 봤을 때 너무너무 어떤 식물을 큰 것들을 키우고 있고 그게 주거 공간에 있어서 시야에 너무 크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집안의 그런 균형을 흩뜨릴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크기에 대한 민감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독성을 좀 많이 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부적인 품종도 있긴 있는데 제가 또 그걸 언급을 해버리면은 그거 당장 버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품종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알아보신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독성이 띈 것들 많으면은 당연히 해롭겠죠.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식물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갖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게 해주신 법정 스님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난초에 대한 일화가 담겨져 있죠. 그 난초를 하나 받게 돼서 그거를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 다른 것에 어떤 깊은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나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돈을 주고 작은 화분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에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식물 역시나 잠시 머물더라도 나와 함께 머무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각을 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식물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화분 받침입니다. 화분 받침.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딱 요거를 보고 생각이 난 겁니다. 집안에 여인초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주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물이 받쳐져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밑에 물때가 끼어 있고 또 그 썩은 냄새가 바로 나게 되더라고요. 불과 하루 이틀 상간 만에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잠시나마 마음을 돌리면은 집안에 죽은 기운을 더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집에 화분들을 키우고 있고 집안에 화분들의 식물 받침, 그 물 받침대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오늘 한번 바로 싹 깨끗하게 잘 닦아 두시고 곰팡이가 끼진 않았는지 때가 끼진 않았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 자체는 살아있는 기운을 더하게 되는데 고여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좋은 운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쁜 운, 부정적이고 현실적으로도 해충이 잘 자라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죽어있는 물들 바로 빼내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름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 자체가 아주 충만한 그런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환기도 잘 돼야 되고 빛도 잘 쐬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지만은 이 여름철에는 유독 뜨거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식물이 금방 이렇게 타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오행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은 여름, 곧 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 자체가 나무를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나무가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무가 죽는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집안에 이런 부족한 기운을 메우기 위해서 식물을 방편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생기를 하기 위해서 식물을 두기도 하고요. 풍수 인테리어로서 정말 유용한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딱 죽어버리게 되면은 집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꼬여버리고 뭉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잘 죽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공간을 잘 경영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름철에는 더욱더 환기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그 공기 자체가 아주 밀폐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와 순환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공기청정의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환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도 풍수 인테리어로서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름철에는 묵혀질 수가 있고 또 묵혀진 게 썩게 되기 때문에 더 환기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습기입니다. 습기에 대한 건데 물을 주고 또 갇혀있고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이다 보면은 식물이 당연히 더 썩기가 좋겠죠. 잘 자라나려고 물을 줬다가 썩으면 더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잎이 말라간다 싶으면은 스프레이를 통해서 잎 쪽에 물을 뿌려주면 조금 더 생기를 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위주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을 떠나가지고 다 통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화분이 정말 잘 크고 있는 게 있다면은 계속해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다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화분이 적기 때문에 이참에 또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운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것처럼 화분도 더 큰 생명체, 더 큰 집안의 생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화분에 분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여름철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선풍기 바람 혹은 에어컨 바람입니다. 이 에어컨 바람과 선풍기 바람 때문에 식물이 더 쉽게 말라버리고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은 항상 생명체로서 생각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버리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내가 함께 집안을 경영해내고 반려식물로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측면으로 잘 갖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름철에 그 인공적인 바람 때문에 식물이 더 쉽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런 자연의 이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식물 때문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식물을 들여온 거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렇게 죽여버린 것 역시나 내가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식물이 잘 클 수 있도록 또 계절에 맞춰서 잘 클 수 있도록 물 조절을 해주고 빛 조절을 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경영해 나가는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오행 시리즈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오행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행이 필요하다 혹은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최민식 그 배우님의 대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산을 보면서 오행이 완벽하잖아 이런 대사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목화, 토, 금, 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선 상생상극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실제 근데 오행에 대한 것들요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정규 과정 강의에서도 이 오행 깊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깊게 다룬다라고 해도 또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부만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오행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근데 그만큼 알아야 되는 철학체계인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자연의 가치, 공간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했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뭔가 인식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깨어나게 해보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갈 때 내용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행종 이 목에 대한 의미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행자가 단일 행자잖아요. 이 움직임, 뭐가 움직일까요? 바로 기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가 움직이는 것을 또한 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화된 나무의 개념을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무가 가진 속성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오행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씨앗에서부터 땅을 펑 하고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무궁무진하게 강합니다. 뚫고 나오자고는 의지,
에너지 또한 쭉쭉쭉쭉 커가는 그런 성장기, 청년기를 상징하고 계절적으로는 당연히 봄과 여름 등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쭉쭉쭉쭉 커가야 되잖아요. 작은 씨앗이 엄청난 높이의 수십 미터의 나무가 되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외부적으로 이렇게 커가야 되기 때문에 속은 점점 비워져 간다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만 놓고도 사실 이 나무의 특성만 들여다보자면은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집안에 적용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의 공간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끄게 되실 것 같아서 속성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집에 대한 이야기, 그런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 해보자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소재들보다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두든 가구를 하시든 침대를 하시든 뭐든 메탈 소재보다는 이런 우드톤 혹은 우드 소재로 된 것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제가 또 권해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나무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쁘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행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또 우리 집을 전부 다 뭔가 목조주택 전부 다 목조가고 모든 것을 나무로 하시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재 가구가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 뭔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자 한다면은 목재 가구를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린 거고, 그 다음 나무와 관련돼서 더 의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바로 화분이죠. 화분 참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고 또 현장 컨설팅 가서도 이야기를 주시는데요. 현장에 나가고 또 어떤 사옥의 조경이라든지 다른 것들 할 때는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영하는 특성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나무가 복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화분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 모양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요즘은 또 너무 어떤 오해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화렵수 보기에 내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셔도 괜찮고요. 다만 많이 두시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분을 두는 곳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현관 좋습니다. 현관 좋고, 우리가 집 밖에 개인적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비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화분을 두시라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가끔은 있어요. 집 밖에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라인밖에 안 쓴다라든지 이웃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예쁘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 설령 외부인이 보더라도 뭔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밖에 그렇게 나무 하나쯤 두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디건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무조건 두시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현관 쪽에 두는 것은 괜찮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상관없으니까 현관에 두시고요. 당연히 발코니 쪽을 권해드리고 안방에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식물보다는 굳이 뭔가 소품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정말 유일한 그런 오행복수건 이런 거 혹은 디퓨저, 소금단지 정도인 거지, 식물은 오히려 화장실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목 오행이 없는 대학생 아들 방에 대나무 그림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내 사주 연월일시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주라고 하고 8글자로 내 삶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여기에 그 목화토금수가 사주 역시나 이렇게 조화로운 것이 당연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내 타고난 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주랑 풍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제대로 적용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보니까, 또한 오행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오행은 가장 기본적인 오행 그리고 가장 표준적인 오행이지, 오행도 다시 또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서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주에 대한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기운,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배치
배치 등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본 바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나무 그림 하나 걸어 놓는다고 해서 뭐 좋아진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 이사 가려고 합니다. 화의 기운, 목의 기운 어쩌고 그런 거 안 믿고 털을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털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한테는 또 앞에 얘기랑 조금 반대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털의 기운을 신경 쓰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그런 배치 구조는 오행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서는 다시 그 오행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또한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아마 처음 듣고 또 이거를 풍수를 쉽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풍수는 절대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쉬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놓고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학에 대한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모르고 빠져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혼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잘 하시려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보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털을 중심으로 보고 나서는 이제 내 집 구조에 대해서 이런 목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서야 알게 되어 구독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인데 대문 위로 포도나무 넝쿨을 올렸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어떤지요? 덩쿨 식물이 있으면은 그런 뭔가 집안이 꼬여진다 라는 의미로서 덩쿨에 대한 것을 좋지 않게 얘기 드리고는 했었는데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액자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풍수를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수천 분 이상의 공간을 컨설팅을 해오고 있잖아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진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뭐 물론 중요한 건 맞아. 중요한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멀쩡히 잘 있는 포도 액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영상에서 누군가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안 좋은가? 이것 때문에 요즘 뭐 돈이 나갔나?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서 무한한 막 꽃이 피어나요. 생각의 꽃이 피어나면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데 우선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 생각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평안하게 느끼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수준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도, 뭐 자연 이런 것들인 거지. 근데 정말 기괴한 해골 그림 나는 좋은데 저 사람 왜 안 좋지?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거 맞죠? 그런 거 맞는데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좋고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두세요. 두시고 그 다음 뭔가 더 찝찝하고 어떤 좀 더 열린 마음이 드시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행 중에서 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안 풍수 인테리어의 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또한 나무와 관련된 질문들까지 한번 싹 다 모아봤습니다. 뭐 물론 이거를 가지고 목을 다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풍수사 정말 대통령 풍수자문 수많은 재벌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분들의 그 공간을 컨설팅한 사람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났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네 자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저와 마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한 것이니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고 뭔가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쓴 책, 제가 운영하는 자격증 과정 등 그런 등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그런 운을 재테크한다라는 생각으로서 하루하루 공간과 삶을 바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목화 토금술 중에서 나무에 이어 불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또 알려드릴 테니 계속해서 동명풍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